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완전 개박살이 났습니다. 최종픽 영상을 올려드릴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좀 싸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썸네일에도 제가 느낌이 싸하다라고 올렸던 건데 진짜로 결과도 싸했습니다. 많이 적중을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저는 한 경기를 맞추더라도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좀 이변을 적중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었는데 14회차 최고의 이변이었던 헤타페 패배와 비아레알 패배를 적중을 했죠. 헤타페는 카디스가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임에도 헤타페 승과 무로 너무 몰리는 게 이상하다고 제가 승무패로 지웠었고 비아레알 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비아레알 승을 빼고 무패로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비아레알 패배 같은 경우는 경기력적으로는 사실 절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투표율이 가장 몰렸던 라리가 경기들 중에 하나는 아예 꺾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비아레알이 무패로 간 거지 뭐 경기력적으로 비아레알이 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춘 건 아니에요. 이렇듯 승무패가 막 분석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만의 느낌도 있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등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14회차 1등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서 8억 4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15회차에 또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1등 당첨 금액 아마 한 2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다시 또 15회차를 향해서 일주일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는 좀 특이한 게 토요일 밤 경기랑 새벽 경기가 없어서 토요일 오후 7시 경기죠. 광주 대 포항 경기까지만 4번까지죠. 4번 경기까지만 잘 맞으면 일요일 낮 2시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푹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게 15회차 특이점으로 보이네요. 저도 좀 잠 좀 잘 자고 싶은데 새벽에 경기가 있으면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신경이 쓰여서 자꾸 깨는데 이번 주말은 좀 토요일만이라도 좀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에 대해서 현재 저의 생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금요일 밤 최종 분석 및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15회차에 K리그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배팅맨은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이 정도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탁 영상 누르면 이제 좋아요 알아서 잘 누르시죠? 네, 그렇게 믿고 있고, 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수원FC 대 강원FC. 자, 수원FC는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울산이 한 명 부족한 상황임에도 그 2점을 챙기지 못하고 결국 막판에 극장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승 3무 5패로 K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총 득점한 수가 지금 6골밖에 되지를 않고 15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오심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박지수 선수가 수원FC에 있죠. 성남과의 경기, 인천과의 경기에서 연이어 퇴장을 당했다가 모두 사후에 오심으로 결론이 나면서 징계가 취소됐고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펠리페 선수에게 그냥 뒷목을 잡히고 막 팔을 잡히는 반칙을 당하면서 헤딩골을 먹혔는데 이걸 또 주심이 VAR까지 했음에도 골로 인정을 했고 또 사후에 득점은 취소됐어야 한다라고 오심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건 뭐 박지수 선수 개빡치죠. 어쨌든 박지수 선수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SNS에 This is soccer라고 이제 심판 판정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금방 또 삭제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또 제재금 300만 원 징계까지 받았죠. 진짜 재수 더럽게 없습니다.
자, 가뜩이나 경기도 안 풀리는데 심판이라고 맨날 오심 때려버리니까 이거 뭐 할 맛 나겠습니까? 어쨌든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쓰레기인 수원FC로 보여집니다. 양동현 선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라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하죠. 공격이 안 되면 이선 자원에서 해결해줘야 될 텐데 이영재 선수나 한승규 같은 좀 창의성 있는 선수들도 다 부상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전개도 제대로 안 되고 득점도 안 되고 있죠. 반면에 강원FC는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강한 압박으로 대구를 압도했다고 보이고 공간으로의 패스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였습니다. 초반에 강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했지만 현재 벌써 6경기째 패배가 없고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3점이나 득점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대구를 상대로는 2017년 7월 1일 이후 1380일 만에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한 거라 더욱더 빛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골을 김대우 선수, 김영빈 선수, 황국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뭐 매번 김대원 선수에게 의존했던 득점 루트가 이번에는 좀 득점 루트가 다양했다는 것도 좋았죠. 결론적으로 뭐 이 경기는 수원FC가 잘해야 무승부라고 보이는 경기고 일단 수원FC의 무합회 투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인천 대 제주. 자, 인천은 뭐 탈탈탈 털렸습니다, 그냥. 자,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문지현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했고 오재석 선수가 코뼈 골절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석트리오도 깨졌죠. 그래서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북이 아주 마음 놓고 그냥 5대 0으로 털어버렸네요. 그래도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문재환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구사 선수의 출전은 5월이나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환 감독님께서 무구사 출전은 5월일 정도 좀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기에는 출전을 못할 것으로 보이죠. 수원FC와의 대승 이후부터 지금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골밖에 득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의 인천이고 김현 원톱의 아길라르 4개발을 활용하는 공격 루트가 이제는 좀 다른 팀들에게 너무 읽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팀 제주는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리그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폼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골맛을 본 이후로 3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서 좀 제주의 공격이 리그 초반보다는 좋아진 것으로 보이죠. 다만 제주가 원정에서는 3무 1패로 아직 승리가 없고 4경기 동안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성남과 함께 원정 득점 꼴찌를 달리고 있고 인천은 홈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6득점에 3실점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이나 제주나 수요일에 FA컵 경기를 치르고 뭐 다만 인천은 홈에서 제주는 김천에서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양팀 모두 팽팽한 대결 가운데 누가 한 골 넣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좀 아직까지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 FC 서울 대 대구FC. 자, FC 서울은 일단 다른 팀들과는 달리 좀 주중에 FA컵 경기가 좀 비중이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우선 서울 이랜드와의 서울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박진석 감독님께서도 리그 경기처럼 준비하겠다. 이길 수 있는 멤버로 구성을 하겠다라고까지 다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체력을 좀 많이 쏟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서 부상에 대한 정보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기성용 선수가 지난 경기에 출전을 안 했는데 저는 출전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출전을 안 해서 무슨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부상 정도를 좀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성용 선수가 없으니까 중원에서 확실히 공격으로 뿌려지는 패스가 보이질 않았고 너무 측면 활용 없이 중앙으로만 공격하는 루트는 막힐 수밖에 없었죠. 자, 상대팀 대구는 강원을 상대로 세징야 없이 원정을 가서 개털렸습니다. 강원의 압박도 좋았지만 대구는 진짜 세징야 원팀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열심히는 뛰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에드가 선수는 잘 기억도 안 나네요. 확실히 세징야 선수가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는 선수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FC 서울은 기성용, 대구는 세징야 선수의 출전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징야 선수는 확실히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최소 2경기까지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기성용 선수가 무슨 부상인지 모르겠어서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FC 서울은 현재 3연패를 기록 중이고 대구는 이번 시즌 1승밖에 없는 상황으로 둘 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FC 서울은 주중에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까지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다소 불리하겠지만 홈 경기이기도 하고 세징야 없는 대구를 상대로 4연패까지는 안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일단 무승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 광주 대 포항. 자, 광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센터백 이안샘 선수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번 시즌은 날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저는 좀 지난 경기에서 알렉스 선수가 달리기가 느린 건지 뮬리치 선수가 빠른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좀 알렉스 선수가 스피드가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비 과정에서의 커트나 공격으로 볼을 넘겨주는 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약점이 발견이 됐죠. 어쨌든 포항의 발빠른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이한샘 선수의 공백을 이한도 선수나 한희훈 선수로 대체를 할 텐데 송민규가 돌아온 포항을 상대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포항은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송민규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죠. 송민규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골 역시 강상우 선수의 코너킥에 송민규 선수의 헤딩슛 굉장히 좋았고 임상엽 선수의 마지막 골은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였다라고 봅니다. 슈페인팅 한 번 하면서 접어서 안정적으로 반대편 가마차기 그게 사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침착한 플레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지난 경기는 그렇다 치고 이 경기 광주 홈구장에서 포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상대 전적에서도 볼 수 있고 광주에 진 적이 없죠. 그리고 포항은 주중에 경기가 없지만 광주는 수요일에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과 FA컵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점 로테이션을 돌리긴 하겠지만 광주가 스쿼드가 그렇게 탄탄한 팀은 아니라서 체력적으로 포항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맞대결 전적이나 경기력적으로나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러야 하는 광주를 상대로 포항이 우세하다고 보이는 경기로 이 경기도 광주의 이변이라면 무승부, 기본적으로 광주의 패배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울산 현대. 수원 삼성은 리그 초반에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패배가 없이 잘 나가고 있다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좀 키가 단신인 수비 라인이 세트피스 상황이나 크로스에 의한 높이 있는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매경기 부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같은 선수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갈수록 체력적인 저하가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확실히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으로 커버를 쳐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게 문제죠. 정상빈 선수, 김건희 선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제리치 선수가 뭔가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스피드와 드리블이 안 되니까 답답한 느낌이 크죠. 더군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도 좋아 보이지가 않고 참 갑갑한 수원이네요. 상대팀 울산현대는 지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끝끝내 극장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울산의 로테이션 멤버들은 아직은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주전 선수들과 클래스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수비에 김태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그 뒤로 홍명보 감독님께서 원두재, 이동준, 윤빛가람, 김인성 선수 주전 자원들을 투입을 하면서 마지막 극장골을 만들어냈죠. 결론적으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에 다시 주전 멤버들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 수원 삼성의 경우는 뭔가 출전하는 멤버가 뻔히 보이고 주중에 대전 하나시티즌과 FA컵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로테 자원이 충분치 않은 수원 삼성이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선수들로 과연 울산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최근 10번의 리그 맞대결 전적을 보면 수원 삼성이 홈에서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울산이 제대로 된 주전 선수들만 출전을 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 전북 대 성남. 자, 일단 이 경기가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에서 아마 10번 경기인 AT 마드리드 대 에이바르 경기와 투표율 1등을 다투게 될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투표율 85% 이상이 몰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골 때리는 가족분들 다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상식 감독님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선수들을 투입하면 팀이 살아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선수 능력치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전북의 승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당일날 경기 시작 전에 울산하고 전북하고 두 팀 중에 한 팀은 핸디승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 잡아야 되냐고 멤버십 분 중에서 한 분이 밴드 토론방에 프로토 관련해서 물어보셨을 때도 울산보다는 전북 핸승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경기도 결론적으로 전북의 승이라고 보이고 이변이라고 한다면 무승부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전북의 스쿼드가 더욱더 막강해진 느낌이 지난 경기에서 김보경 선수와 최영준 선수가 나오니까 쿠니모토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들어가는 너무나도 막강한 스쿼드를 보여줬고 이승기 선수 멀티골에 한교원 선수는 키가 큰 편도 아닌데 헤딩으로만 2골, 바로까지 골을 기록을 하면서 5대0 대승을 이끌었죠. 그리고 또 여름쯤 되면 문선민 선수와 권경원 선수도 6월 말, 7월 초에 전역을 해서 돌아올 텐데 아주 그냥 선수가 흘러 넘치네요. 자, 어쨌든 전북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이거 말하기 전부터 웃음만 자꾸 실실 나오게 되는데, 성남을 얘기하자면 일단 뮬리치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뮬리치 선수 더럽게 못한다, 답답하다, 세모머리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지난 경기에서 컨디션이 아주 발딱 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한 번에 뻥 차준 공을 트래핑을 잘 해놓고 알렉스 선수와 경합에 밀리지 않으면서 골을 기록을 했고 제가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이 첫 번째 골 넣었을 때부터 유니폼을 벗으려다가 맞다 유니폼 벗으면 경고지 하고 안 벗는 느낌의 몸짓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에서 드디어 사고를 쳤죠. 역습 상황에서 밀리치 선수가 드리블을 치고 골인을 했는데 이건 뭐 경고고 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옷을 벗어 제꼈죠. 그리고 한 세 발짝 걸어가더니 씨발 엿됐다. 옐로 카드 한 장 있는데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판도 웃겨서 퇴장 카드 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심판이 웃으면서 카드 주는 장면은 K리그 명장면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뮬리치 선수가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성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예 수비적으로 승점 1점을 위한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에 부산 아이파크와 FA컵 경기도 치러야 되는 성남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해 보이고 전북이 골을 넣냐 못 넣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상 전북의 홈에서 성남이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북의 승,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최종 픽은 금요일까지 분석을 더 하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K리그 어떤 경기가 있는지 현재 생각은 어떤지 가볍게 들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주중에 또 라리가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